언제쯤 인연이 생길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축월의 신묘일주, 기토사령,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편인격, 누군가를 만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헤어지고 나서도 잘 잊지 못한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으면 과거의 인연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축월생인데요, 사주가 조금은 한한 그런 사주죠. 차가운 사주는 그 계절적으로 인묘진 서움이 가야 누군가 잘 달라붙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겁재운입니다. 내게 있어도 뺏기기 쉬운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지 배우자궁을 자묘형 하면서 형사를 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애정운이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가을쯤 가면 남자 만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년에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경쟁 속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삼각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내년 지나고 내후년 상반기 정도, 2022년 봄 정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오행상으로 기토임수의 배합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내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항상 마음이 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일단 시기적으로 2022년 정도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에 만나서 2023년에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요. 답변 됐을까요? 근데 뭐랄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 이런 게 잘 안 생길 수가 있긴 해요. 줄리아님, 상관격이라는데 제 끼를 언제쯤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기축일주라고요? 상관격이라고요? 상관격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일간의 근이 튼튼한 상관격은 상관생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일간에 근이 없는 상관격은 경관하고 폐인해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능력 발휘가 되는 거고요. 556님 반갑습니다. 양력인지 음력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필요하겠죠. 줄리아님. 남자인지 여자인지, 음력인지 양력인지 이런 거 없이 제가 어떻게 볼까요? 양력 여자라고요? 언제쯤 끼를 발휘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상관격이 관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 목표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목표가 없다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상관이 왜 상관이냐면 관을 상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사주에 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팔자가 신월의 기축일주인데 사주에 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고, 가을철에 목이 없다라는 것은 수확할 게 없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 말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남겨먹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상관생재가 지지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성과를 내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상관생재 해야 되는 사주죠. 그러면 재성이 운에서 오면 괜찮을까요? 운이 지금 50세 되셨는데요. 이민대운 가면 재성이 운에서 오죠. 제극인하고 들어오는 재성. 상관격이 저렇게 인성에 상관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끼를 발휘하지 못하죠. 상관격은 경관해서 주변에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관한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똘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성이 상관을 잡고 있잖아요. 내가 똘끼를 부릴 마음은 있는데 하려고 치니까 내 품위가 손상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 마음에는 정말 그럴싸한 계획이 있는데 행동을 못하게 막아요. 저 인성이, 정인이. 그래서 품위가 손상될 것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 모르는 데에서만 상관생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하게 될 경우에 대운에서 와야 돼요. 세운에서 오면 안 되고요. 대운에서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하게 될 경우에 이제 상관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끼를 발휘하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50인데 제극인이 돼서 상관 경관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혼한 사람은 관을 극했으니 이혼하겠다고 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 관두고 뭐 해보겠다고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경험이 있어야 뭘 하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팔자는 그냥 직장을 다니거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이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 뭐 이런 걸 추천드리거나 그럴 사주는 아니고요. 사주의 구성 자체는 크게 나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끼가 전혀 없거나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저 인성이 자기 자신을 얽매여 있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체면치레 또는 품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민대운 들어오면 본인이 그 바라는 끼가 어떤 끼인지 모르겠으나 이민대운이 되면 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을 잘 지킬 건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56님 회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원하는 부서에서 입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새, 축, 관. 예, 관이동에서 손으로 갔습니다. 관지군 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관이동에서 손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런 걸 의미하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거나 관변손 그러면 손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다가 만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관이 공망인데요. 본인 스스로도 그 부서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부서로 안 가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길게 그 회사를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꽤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